아는 만큼 친밀해진다. 루스벨트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박학함에 놀라고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흐뭇해진다. 루스벨트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남다른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어떤 손님과 만나기로 하면 직업이나 취향을 미리 파악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다.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공통 분모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강철 왕 데일 카네기 또한 마찬가지다. 그는 다른 사람의 흥미를 끌려고 보낸 1년보다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가지며 보낸 하루가 더 많은 친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상대방과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결국 심리전이다. 사교상 혹은 직업상 특별히 인상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투자가 필요하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선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런 종류의 투자는 필수적이다. 몇 년 전 전국 규모의 세일즈 조직체를 만든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새로 지점을 만들어 세일즈맨들을 모집한 뒤 기초부터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기존의 지점들을 인수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뛰어난 세일즈 팀을 거느리고 있지만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는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에는 그를 고용하기로 결심하고 만나기로 작정했다. 프리드만과 만나기 전에 우선 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그가 숫자점을 신봉한다는 사실을 입수했다. 당장 숫자점에 관한 책을 구해 숫자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숫자점에 의거해 그달의 제일 좋은 날로 약속을 잡았다. 드디어 약속한 날 자기소개가 끝난 뒤 그는 나에게 생일을 물었다.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의 마음에 꼭 맞는 답변을 할 수 있었다. 사업에 있어 행운의 숫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내 생일은 7월 7일이에요. 그러니 사업은 이 날짜에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는 두말할 나위 없이 사업에 합류했으며 가장 생산성 높은 사람이 되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상대가 당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당신이 상대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 그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취미, 교육적 배경, 사업상, 관심사, 사교 활동 등 가능한 한 많이 파악하라. 상대에 대해 많이 알수록 즐거움을 안겨주며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정보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을 수도 있으며 정보를 모으기도 전에 갑자기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라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대에게 완전히 집중하면 된다.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최대한 경청하도록 한다. 자신이 말할 때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귀를 쫑긋 세우고 상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파악하도록 하자. 상대가 먼저 입을 떼지 않으면 질문을 던지면 된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입을 열게 되더라도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상대는 계속해서 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성공이다.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에 대해 많이 알게 될수록 그에게 잠재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화나 책, 여행, 가족과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제로 옮겨보자. 단, 상대에 대해 깊이 알기 전까지는 정치나 종교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화제는 영화와 같은 문화생활에 관한 것이다. 자신의 의견은 가급적 표출하지 않고 상대의 견해를 묻는다. 최근에 영화 보셨나요?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라. 전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가 영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면 당신의 견해와 완전히 다를지라도 정말 그래요. 라고 맞장구를 쳐야 한다. 사실 영화에 대한 감상 같은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상대가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 섬광석처럼 빠르게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나는 요즘 사람들이 운전하는 방법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딴 사람 생각은 전혀 안 한다니까요. 아무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최대한 빨리 가려고만 하니. 저는 차라리 조금 늦을지언정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피해서 운전을 해요. 이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 상대를 분석해보자. 지금 이 사람은 무언가에 몹시 분노해 있다. 무엇에 분노했을까? 사람들의 난폭한 운전 습관에, 배려가 없는 행동에, 양보심 부족에 대해 분노해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양보 운전을 한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당신은 상대가 느끼는 세 가지 분노와 상대가 행하는 한 가지 행동, 즉 양보 운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정말 그래요 라고 말한 뒤 당신이 겪은 일을 약간 격앙된 어조로 말하면 된다. 난 엊그저께 3번가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하마터면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사람들의 난폭 운전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양보 운전을 좀 더 생활화하면 좋으련만. 그러면 상대는 신이 나서 더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지만 바쁜 사람은 늘 있기 마련이니까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의 얼굴은 싸늘하게 변할 것이다.